중국에서 찍힌 이 영상들, 진짜 보고 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들은 단순한 민폐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거거든요. 마늘 트럭이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마늘이 쏟아졌는데 행인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마치 자기 물건인 양 다들 달려들어서 마늘을 싹싹 긁어 담아가는 겁니다. 장사꾼은 그 자리에서 멘붕 상태로 서 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이게 2026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게 믿어지나요? 우리나라 같으면 당연히 경찰 부르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기는 아예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공공 화장실에서는 더 가관입니다. 한 노인이 두루마리 휴지를 마구잡이로 뽑아내고 있었어요. 얼마나 뽑았냐면 진짜 한 사람이 일주일은 쓸 양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옷안에 쑤셔 넣고 유유히 사라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반응이 더 가관인데 다들 그냥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마치 이게 일상다반사인 것처럼요. 공공재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화장실 휴지 하나라도 아껴 쓰려고 하잖아요? 다음 사람 생각하면서요. 근데 저기는 그런 배려심 자체가 DNA에 없는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발견된 장면은 정말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남성이 버젓이 신발과 양말을 벗고 발바닥 각질을 제거하고 있었거든요. 공공장소에서요. 지하철에서요.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행동인가요? 우리나라 같으면 당장 신고 들어가고 SNS에 올라가서 난리 날 일이잖아요. 근데 저기는 그냥 일상이에요. 주변 승객들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죠.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완전히 증발해버린 겁니다. 국도에서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전거 탄 여성이 갑자기 차 앞에서 멈추더니 스스로를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험금을 노린 자작극이었죠. 이런 수법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펑치아라고 해요. 일부러 차에 부딪혀서 보험금을 뜯어내는 사기 행각인데 이게 너무 만연해서 아예 운전자들이 블랙박스를 필수로 달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도로가 전쟁터가 된 거예요. 언제 누가 튀어나와서 돈을 뜯어갈지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나면 다들 경찰 부르고 보험 처리하잖아요. 근데 저기는 사기꾼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봉사 현장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봉사자의 마음을 짓밟는 장면이었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한 봉사자들 앞에서 사람들이 줄도 안 서고 서로 먼저 받겠다고 아수라장을 만들었거든요. 기본적인 질서 의식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우리나라 봉사 현장 가보면 다들 질서정연하게 줄 서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받잖아요. 근데 저기는 마치 전쟁통의 식량, 배급받는 것처럼 난장판이 된 겁니다. 봉사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는 순간이었어요. 열차 안에서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뒷자리 남성이 신발을 벗고 앞자리 여성의 손잡이에 발을 쭉 뻗고 있었어요. 승무원이 경고해도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이 정도면 공공예절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죠. 발이 얼마나 더러운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 KTX나 지하철에서 이런 짓 했다가는 당장 난리가 나죠. 근데 저기는 그냥 일상이라는 게 충격적이에요. 다리 위에서 벌어진 오토바이 대치 상황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오토바이와 밑에서 올라오는 오토바이가 중간에서 만났는데 둘 다 비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한 명만 양보하면 금방 끝날 일인데 서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양보 문화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좁은 길에서도 서로 양보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근데 저기는 무조건 내가 먼저라는 이기심만 팽배한 겁니다. 사회 전체가 제로섬 게임으로 작동하는 거죠. 전기차 충전소에서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차량이 무려 2개의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항의하니까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공공시설을 독점하면서 오히려 피해자한테 화를 내다니요. 완전히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주차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바로 민원 들어가고 과태료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말이에요. 시골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부실 공사의 참담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차가 천천히 지나가는데 갑자기 아스팔트가 솟아오르면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요? 부실 공사 때문이래요. 도로 건설에서 가장 기본이 뭐겠어요? 안전성이잖아요. 근데 그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게 저 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도로는 세계적으로도 품질이 인정받는데 저기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깔아놓은 거예요. 도로 한복판에서 영상 촬영하는 여성들 얘기는 정말 기가 막혀요.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도로 한가운데서 두 여성이 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나가는 차량들이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피해 가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조회수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바로 처벌받을 행동인데 저기는 그냥 일상이에요. 안전의식이 완전히 증발한 사회입니다. 차 썬루프로 아이들을 내보내고 달리는 부모들의 영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자아이 2명이 썬루프 밖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부모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모르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어린이 보호 장구 착용이 의무인데 저기는 아예 안전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3륜차 뒤에 잠든 아기를 끌고 운전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이건 진짜 아동학대 수준이에요. 아이들의 생명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오토바이 전용 도로에서 조깅하는 사람들 얘기는 더 기가 막혀요. 음악까지 틀면서 유유히 뛰고 있었거든요. 오토바이 전용 도로라는 표지판이 버젓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이건 그냥 무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규칙을 아예 무시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전거 도로에서 조깅만 해도 제지당하잖아요? 근데 저기는 오토바이 도로에서 조깅을 해요. 완전히 무법천지가 따로 없습니다. 푸저우 창로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국제적 망신이었어요. 비행기가 아직 활주 중인데 이코노미석 팬들이 비즈니스석으로 몰려든 겁니다. 이유는 연예인 보려고요. 승무원들이 막으려 해도 소용없었어요. 이게 항공안전규정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반하는 건지 아세요? 비행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우리나라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질서정연하기로 유명한데 저기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엄마와 아들이 킥보드 타고 노는 장면도 있었어요. 차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말이죠. 주차장은 놀이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단지 내에도 놀이터가 잘 마련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기는 아이들을 주차장에서 놀게 하는 게 일상이에요. 안전 불감증이 온 사회에 만연한 겁니다. 식당에서 개와 함께 식사하는 장면은 정말 위생관념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개가 사람처럼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다른 손님들 전혀 신경 안 쓰고요.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식당이 따로 있고 그것도 엄격한 위생 규정을 지켜야 하잖아요. 근데 저기는 그냥 아무 식당에서나 개랑 밥 먹는 게 가능한 거예요. 공공장소 매너가 완전히 무너진 사회입니다. 중국산 자동차 배터리 화재 사건은 더 심각해요. 길 한가운데서 차가 불타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은폐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결함이 있는 차량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섭죠. 우리나라는 자동차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리콜 조치가 내려지잖아요. 근데 저기는 문제를 숨기려고만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태도인지 모르는 걸까요? 도로 한가운데서 싸우는 커플 얘기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여성이 오토바이에 앉은 남성의 뺨을 때리고 있었거든요. 공공장소에서요. 도로에서요.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경찰 신고 들어가죠. 근데 저기는 그냥 일상적인 풍경이에요. 공공질서 의식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자동주차 기술 실패 장면은 그들이 자랑하던 기술력의 민낯을 보여줬어요. 남성이 자신만만하게 자동주차 모드를 실행했는데 차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더니 황당한 곳에 주차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자동주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저기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찻길에서 데이트하는 커플 때문에 교통정체가 발생한 일도 있었어요. 인도가 있는데 굳이 찻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차들은 꼼짝 못하고 기다려야 했죠. 우리나라는 보행자도 교통법규를 지키는 게 당연한데 저기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찻길에서 자전거 타는 일행들은 결국 경찰에게 적발됐어요. 당연한 결과죠. 마치 자전거 전용 도로인 양 신나게 달리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자전거 도로가 잘 구분되어 있는데 저기는 그냥 아무데나 타는 게 일상이에요. 오토바이 타다가 옆으로 넘어지는 장면은 운전 실력의 참담한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가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더운 날씨에 마트로 피서온 사람들의 행태는 정말 가관이었어요. 진열대에 발을 올리고 눕는 건 기본이고 가구 코너에서는 아예 침대처럼 차지하고 누워 있었거든요.
마트는 물건 사러 오는 곳이지 휴식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더워도 공공장소에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잖아요? 근데 저기는 완전히 집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세요? 이게 바로 공공의식의 차이예요. 사회 시스템의 차이이고, 교육 수준의 차이이고, 시민의식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진화되어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죠? 우리나라는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칠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공의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문화를 만들어 왔어요. 지하철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고 정시성이 높은 대중교통으로 꼽히거든요.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대중교통의 질서와 청결함이에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내릴 사람 먼저 내리게 하고 노약자석은 비워두고 쓰레기는 버리지 않는 이런 당연한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는 놀라운 문화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도로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도로는 정말 잘 정비되어 있고 운전자들의 매너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 개선할 점들이 있지만 적어도 도로 한가운데서 싸우거나 자전거 타거나 영상 촬영하거나 각질 제거하는 이런 황당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의 봉사 문화도 정말 자랑스러워요. 재난이 일어나면 자발적으로 봉사자들이 모여들고 질서정연하게 구호 활동을 펼치죠. 코로나19 때도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과 시민의식을 극찬했잖아요. 마스크 사재기 같은 일도 최소화됐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켰어요. 이게 바로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공항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인천국제공항은 수년째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되고 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난동 부리는 일도 거의 없고 승무원들에 대한 폭행이나 성희롱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현저히 적어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도요타, 폭스바겐과 경쟁하는 브랜드가 됐어요. 특히 전기차 기술에서는 테슬라와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왔죠. 자율주행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길 한가운데서 불타는 일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식당 문화도 정말 깨끗해요. 위생 기준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정기적인 검사도 이루어지죠. 반려동물 동반 식당도 따로 구분되어 있고 그것도 철저한 위생관리하에 운영돼요. 다른 손님들을 배려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우리나라 마트도 정말 잘 관리돼요.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할 수 있고 진열대나 가구에 함부로 눕거나 하는 사람들은 볼 수 없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사람들은 제품 구경하고 쇼핑하지 거기서 잠을 자거나 하진 않아요. 우리나라의 아파트 문화도 체계적이에요. 지하 주차장은 주차하는 곳이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층간 소음 문제도 점점 개선되고 있고 주민들 간의 갈등도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우리나라의 교통 문화도 발전하고 있어요. 보행자 우선 문화가 정착되고 있고 자전거 도로도 계속 확충되고 있어요. 전동 킥보드 같은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도 마련되고 있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게 사회적 합의예요. 우리나라의 공공시설도 정말 잘 관리돼요. 화장실은 깨끗하고 휴지도 넉넉하게 비치되어 있어요. 누가 함부로 가져가거나 하지 않죠. 공공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보험 시스템도 투명해요. 보험 사기 같은 건 바로 적발되고 처벌받죠. 블랙박스가 일반화되면서 펑치와 같은 수법은 아예 통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사는 게 더 이득인 사회죠. 우리나라의 봉사 문화는 정말 아름다워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자연스럽고 질서를 지키면서 돕죠. 배식 받을 때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봉사자들을 존중해요. 이게 바로 성숙한 시민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문화는 세계 최고예요. KTX는 정시성이 압도적이고 지하철은 깨끗하고 안전해요. 버스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죠. 신발 벗고 각질 제거하거나 발을 앞자리에 올리거나 그런 미개한 행동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도로 상황도 좋아요. 좁은 길에서는 서로 양보하고 급한 차량이 있으면 길을 터주고
사고가 나면 다들 도와주려고 해요. 이게 바로 공동체 의식이죠. 우리나라의 주차 문화도 발전하고 있어요. 두 칸 차지하는 이기적인 행동은 바로 민원이 들어가고 전기차 충전소도 규칙을 지키면서 사용하죠. 서로를 배려하는 게 기본이에요. 우리나라의 도로 안전은 철저해요. 부실 공사는 바로 문제가 되고 책임자가 처벌받죠. 도로가 무너지는 일 같은 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안전 기준이 엄격하게 관리되거든요. 우리나라의 SNS 문화도 점점 성숙해지고 있어요. 조회수 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비난받고 때로는 법적 처벌도 받죠. 도로 한가운데서 영상 촬영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아동 안전은 정말 철저해요. 카시트 착용은 의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 제한이 엄격하죠. 썰루프로 아이를 내보낸다거나 아기를 끌고 운전한다거나 이런 건 즉시 아동학대로 신고될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규칙을 지키는 게 당연한 사회예요. 자전거 도로, 보행자 도로,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각자의 공간에서 이동하죠. 오토바이 도로에서 조깅하는 이상한 행동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항공 안전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비행기가 활주 중일 때 자리를 이탈하는 건 절대 용납되지 않아요. 승무원의 지시는 반드시 따라야 하고 안전 규정은 엄격하게 지켜지죠. 연예인 보겠다고 난동 부리는 일 같은 건 있을 수 없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